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차금별,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쌤,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오늘 열어볼 태종실록에선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할 건데요. 얼른 태종 이방원 만나러 가보죠. 조선의 기틀을 세운 왕 태종. 주상전하납시오. 1400년 이방원이 드디어 조선의 제3대 왕이 됩니다. 우와, 드디어. 왕이 되기 전 이방원은 한마디로 불같은 사람이었죠. 잘 알죠. 첫 번째 왕자의 난도 이방원이 일으켰잖아요. 과감한 결단력과 패기 있는 모습에 흔히 이방원이 칼을 잘 쓰는 고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이방원은 몸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무인 출신이었던 이성계 집안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과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 이방원의 과거 급제 소식에 이성계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끈했던 아버지와 아들은 왕자의 난으로 그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죠. 정종이 즉위 2년 만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성계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려요. 한때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은 갈등의 그 골을 좁히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만 남은 그날의 전투. 조사의의 난. 인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전쟁터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의라는 사람이 이방원을 몰아내기 위해 난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이 반란의 폐후에 아버지 이성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이방원은 조사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요.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다. 이성계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불패의 명장이었으나 이 전투에서 아들에게 패합니다. 내 놈이 이겼구나. 하늘이 더 날 버리시는구나. 전투의 승리는 이방원의 차지가 되었지만 이성계와 이방원 둘 중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할 씁쓸한 전투였죠. 오로지 목표는 하나.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이방원이 제1차 왕제의 난을 일으켰을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섰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병이요. 맞아요. 고려 말엔 나라가 혼란해서 국가의 군사 통제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군대를 꾸려 자신의 힘을 과시했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권력을 잡고 나니 이방원은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역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병이요. 사병 제도를 싹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사병을 협파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번 결심한 일을 무르는 법이 없었던 태종, 그 모든 반발을 다 제압하고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우와, 놀라운 추진력. 태종은 그 정도로 왕권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원 또 칼을 듭니다. 아니, 또요? 그 칼은 바로 부인인 원경하고 민씨의 남동생들에게로 향합니다. 부인 민씨의 남동생 넷을 모두 죽입니다. 원경왕후 민씨 가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거든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딱 오르면서 이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왕비의 가족을 외척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권력을 가지면 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태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다? 왕권 강화. 왕을 위협하는 존재는 모두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나아가 태종은 나란 일을 왕인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죠. 태종 이전에는 의정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나란 일을 보고했거든요. 태종은 이 과정을 없앱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신이 직접 듣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끝내 이루리라. 조선의 태평성대. 태종이 왕권을 위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른 왕이긴 했지만 왕으로서 세운 업적은 훌륭했습니다. 태종 시대 전국의 경작지는요, 고려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때 서울과 지방의 창고들은 곡식으로 가득 찼다고 하지요. 우와. 백성들은 평화로웠고 물산이 풍부해 창고가 가득 찼다. 사방의 국경이 안전해 백성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았다. 이렇게 힘들게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해뒀으니 이제 태종의 남은 숙제는 뭐겠습니까? 뒤를 이을 후계자? 그렇죠. 태종은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줄지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조선을 책임질 다음 왕은 태조 이성계의 삶에서 봤듯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자식 일입니다. 태종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태종의 아들인 세자 역시 태종의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태종은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 앉혔거든요. 장남에게 왕의 자리를 승계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양녕은 공부는커녕 매일 술만 마시면서 방탕하게 놉니다. 아무리 첫째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태종이 가장 사랑한 건 역시 조선 사고뭉치 양녕에게 조선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바마마, 당장 군왕이 되어도 손색 없는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태종은 셋째 충령이 다음 왕위를 잇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죠. 충령의 인성과 재능에 확신이 있었던 태종은요, 충령을 세자로 책봉하고 2개월 만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충령 대군이 바로 훗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요. 대신 상왕으로 군림하면서 세종의 정치 인생에 방해가 될 만한 신하들을 차례로 없앱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부인인 원경 왕후의 남동생을 정리한 것처럼 세종의 장인을 없애야 세종의 힘이 강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태종은 마지막까지 피해 군주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아들 세종은 자신처럼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태종 일생의 가장 큰 업적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 세종이 마음껏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튼튼한 기반을 다져준 태종은 가벼운 마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종실록 끝!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나라 조선을 위해 바친 일생 수많은 피